군 복무 중인 인기 그룹 빅뱅의 탑이 입대 전에 대마초를 흡연했던 사실이 연예계에 다시 대마초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는 의경 복무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직접 운반해서 밀반입을 시도했지만 세관에서 적발됐습니다. 는 배우 유아인 씨가 대마에 이어 프로포폴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inger Fiona Apple faces 10 years in prison after she got caught with 4 grams of marijuana. 在今年国外跟台湾呢都有吸食过大麻。 대마초를 언급한다면 여러분들은 기자회견에서 사과하는 유명인들을 제외한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대마초는 인류 사회에 존재한 지 매우 오래되었고 주로 의료와 경제 발전의 용도로 쓰였습니다. 대마초의 기록을 살펴보자면 고대 인도의 종교에서 중국의 신농 본초경과 본초강목, 그리고 한국의 동의보감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 17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까지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의료용 대마초를 화폐로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랜 역사와 많은 용도를 갖고 있는 대마초는 왜 현대사회에서 마약으로 분류되었을까요? 마약은 현재 유엔의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 협약에 따라 4분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군, 남용 위험이 높고 의료적 용도가 극도로 제한적인 약물들, LSD, MDMA, 코카인, 헤로인 등. 2군, 남용 위험이 크지만 제한적으로 의료적 용도가 있는 약물들, 암페타민, 페타닐, 아데랄. 3군, 남용 가능성이 중간 정도이며 의료적 용도가 있는 약물들, 코에딘, 케타민, 스테로이드, 테스토스테론. 마지막으로 4군은 남용 가능성이 낮고 널리 사용되는 의료 약물들, 200ml 이하 코에딘이 함유된 기침약, 타이레놀 등등.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대마초는 유엔에서 분류한 4가지 중 마약류 1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역사적 관점에서 어떻게 대마초가 의학, 그리고 상업의 중요 역할에서 혐오스러운 마약이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마초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12,000년 전 신석기 시대에 식량 혹은 섬유의 일종으로 사용됐다는 증거가 있으며 6,000년 전에는 중국 대륙 지역에서 번성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마 중 마의 한자는 대마초를 걸고 말리는 모습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니 대마초가 그만큼 번성했다는 증거라고 생각됩니다. 한국 역사를 보면 대마초의 의학적 효과로 기재된 문헌도 많이 있습니다. 1236년 향약구급방의 부록 향약목 초부 아래 향약 180종에 대한 속명, 약미, 약독, 채취 방법들이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는데 그중 대마인 초마자가 언급되었고 1610년 허준이 만든 동의보감에는 마자인의 명칭으로 대마초를 기록하고 주로 잡병편에서 소화 및 배변 관련 약재로 등장했습니다. 대마초는 의학과 더불어 섬유로도 사용됩니다. 한국에서 대마를 삼이라 하며 대마로 짠 직물을 삼배 또는 배라고 부릅니다. 삼국 및 통일 신라시대 삼배에 관한 기록은 포, 마포, 세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삼국사기에 기재한 색복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전골 여인은 28승 이하 포를 사용했음이 기록되어 있고 서긍이 쓴 선화봉사 고려도경에는 고려는 모시와 더불어 말을 스스로 심어 많은 사람들이 벗을 입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을 보면 대마초는 그의 우월한 특성으로 고대에 활발하게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마초의 빠른 성장 속도와 활용도입니다. 예를 들면 그 씨앗은 기름을 짜내거나 직접 먹어도 되고 그의 섬유질은 줄, 어망, 마포를 만들 수 있으며 또한 그것의 섬유로 만들어진 옷은 튼튼하며 땀의 흡수가 잘 되고 빨리 건조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여름 옷으로 제작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 당시 일반인들과 농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마초는 많은 시간을 거쳐 진화되면서 세 종류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온 사티바, 중동에서 온 인디카, 동유럽에서 온 루데라릿. 이 대마초 모두 인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인 CBD와 THC가 있습니다. CBD는 칸나비디올이고 이것을 섭취할 경우 육체적 정신적인 긴장감이 풀리고 우울감도 해소되어 릴렉스 되는 느낌을 줍니다. 심지어 신체의 염증, 통증, 뇌전증 등의 증상에 대한 적절한 약으로도 쓰입니다. THC는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로이고 이 물질은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하며
환각을 일으키는 효과가 있어 사람들에게 흥분되는 느낌을 주거나 높게 날아오르는 감각을 줍니다. 또한 THC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예술적인 감각과 창의력을 준다고 하여 연예인과 예술가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활용 가치가 높은 대마초를 왜 대부분의 나라들이 금지하고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 토론하려면 우리는 미국의 경우를 알아봐야 합니다.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로서 17세기 이전부터 영국의 강압으로 대마초를 군사산업용으로 생산했습니다. 18세기 말 독립한 후에도 대마초의 생산은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군사산업용으로 더 많은 양을 생산했으며 유럽 국가에서처럼 대마초를 의료용과 기호용으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마초의 사용 방식은 사회 계급별로 달랐습니다. 상류층은 대마초의 성분을 정제하여 하시시라는 디저트에 섞거나 약청으로 섭취했고 평민, 흑인, 커뮤니티와 멕시칸 난민 계층은 대마초를 담배처럼 만들어서 흡입했습니다. 1929년 미국의 안스링거라는 형사는 당시 금주령 집행 임무를 하고 있었지만 1년 뒤인 1930년에 금주령이 해제되면서 주요 임무를 잃게 되었고 본인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의 마약들 중 금주령의 대체품을 찾으려 했고 결국 대마초를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안스링거 형사는 먼저 2216건이 대마초로 인한 범죄와 폭력 사건을 수집하여 미국 각지에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 2216건의 사건 중 대마초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던 사건은 하나도 없었으며 미국 의사협회에서 보내온 대다수의 제약회사 대표들이 대마초 금지령을 반대한다는 회의록을 무시하며 대마초 금지령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안스링거는 대중에게 대마초는 뇌를 유령 창고로 만들고 온순한 사람이 살인마가 될 수 있게 한다는 등의 선동을 끊임없이 지속하여 마침내 1937년 대마초 세법이 통과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미국 내 전 지역의 대마초 관련 업체들에게 정부의 업자 등록을 하게 하고 세금을 내도록 만들었으며 대마초는 정식으로 통제 약물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1961년 유엔에서는 마약 관련 단일 협약에 대마초를 중독성이 가장 높은 일군으로 포함시키며 그것의 의료적 효과마저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유엔과 협약을 맺은 나라들은 이 단일 협약에 따라 대마초에 대한 국가관리법을 제정해야 했습니다. 1961년 당시 유엔과 협약을 맺은 국가는 한국 포함 72개국이었습니다. 드디어 대마초는 전 세계적으로 위험한 마약류로 분류되었습니다. 마약류 1군으로 분류된 대마초는 과연 코카인, 헤로인만큼 중독성과 위험성이 있을까요? 자료를 조금만 찾아보아도 대마초는 코카인, 헤로인보다 중독성과 위험성이 낮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게 알아본다면 대마초는 심지어 술과 담배보다도 안전하며 중독성이 낮습니다. 일례로 대마초에 대해 나이 제한 외 제한이 없는 나라인 캐나다는 인구의 27%가 대마초를 흡연했거나 흡연하고 있습니다. Canadian Center of Substance Use and Addiction이 제공한 자료를 보면 모든 합법 약물과 불법 약물들 중 사망에 가장 높은 영향을 주는 것은 담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해마다 4만 5천 명이 담배 때문에 죽습니다. 그 다음은 술, 해마다 11,000명이 죽고 3등이 합법적 약물들인 수면제, 진통제, 항불안제 등으로 5,657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대마초의 영향으로 해마다 발생하는 사망자의 수는 300명입니다. 또한 의학계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에서는 대마초의 중독성이 술과 담배의 중독성보다 훨씬 더 낮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에 홍콩이 대마초가 불법화되기 전에 대마초를 흡식했던 친구분께 진행한 인터뷰를 들어보시죠. 咁首先啦，我想問下小姐你有冇食過大麻呢？哦，我有啊，我之前喺香港大麻成為犯法之前，我有經歷過1年嘅時間係有食大麻嘅，但都係以捲煙嚟食。OK，咁我想問下小姐你係點解開始食大麻煙呢？我食大麻煙嘅原因係因為之前學業的壓力太大，要準備考 DSE，同埋我喺網上啲平台、啲音樂同埋啲論壇有見過大麻有放鬆嘅能力，尤其是 sativa 呢個分支，我有閱讀到關於佢可以放鬆一個人嘅心態同埋釋放到壓力咯。哦，原來係咁。
咁小姐你食完之後有冇嗰段期間有冇覺得釋放到壓力呢？哦，有啊有啊。其實我第一次食完之後就覺得有少少暈啦，就係好開心啦。大概會持續大概10個鐘頭左右。但係就算嗰10個鐘頭過咗之後呢，我都唔會覺得特別唔開心，反而會覺得比食大麻之前輕鬆咗同埋放鬆咗。OK，咁好啦。咁我想問下，咁依家香港食大麻係犯法噶嘛？咁請問你幾時開始冇再食大麻？同埋幾時即係有冇出現任何戒斷反應呢？差唔多1年之前開始冇食噶啦。我冇食之後，我就將剩低嗰啲大麻都抌咗去啦，因為始終係依家開始犯法啦嘛。所以同埋係咯，抌咗去咯。但係冇食之後都冇戒斷反應，係咯，完全冇任何戒斷反應咯。好難講，其實因為真係冇。其實我覺得一開始都冇上癮，因為我的確係一直係覺得自己好大壓力嗰陣先食。哦，好，OK，咁 인터뷰就到嚟呢度啦，唔該晒你啊。 현재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하거나 비범죄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합법화된 국가들은 캐나다, 조지아, 독일, 룩셈부르크, 말타,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태국, 우루과이, 그리고 미국의 24개 주입니다. 언젠가 대한민국도 의료용 혹은 기호용 대마초가 합법화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오늘 저는 대마초에 대해 이렇게 많은 말을 했었는데요. 혹시 제가 대마초 전체 합법화를 지지하는 사람인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마초를 주제로 정한 이유는 아주 사소합니다. 곧 넷플릭스에서 방영될 오징어 게임 2에 빅뱅의 탑이 나온다는 소식으로 많은 대중들의 싸늘한 반응이 나왔고, 이는 제 초등학교 시절 가장 유명한 아이돌 그룹 인기 멤버의 추락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만들었기에 탑이 흡연한 대마초는 과연 이렇게까지 비난받아야 하는 것인가로 관련 내용을 공부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저는 의료용인 CBD의 합법화는 지지하지만 환각을 유발하는 THC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대마초가 술보다 덜 위험한 것은 진실이지만 그의 전제는 비교적입니다. 대마초의 부작용들로는 인지능력 저하, 심장기능 약화, 그리고 우울증, 남성 발기, 불능 등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작용은 사회 문제들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기호용 대마초가 합법화된다면 네덜란드의 대마 카페 같은 엄격한 규제의 구매 및 흡연할 수 있는 조건에만 허용하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나이 제한과 구매 제한, 그리고 구매 지역 제한은 물론이고 공공장소에서 대마초 사용 금지와 대마초 흡연 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적인 제한도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한국에서의 대마초 합법화는 매우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의견을 추진하는 정치인이나 중요 인물이 없을 뿐더러 사회적 인식 또한 매우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대마초를 갖고 있거나 대마초를 흡연하는 행동은 불법 행위입니다. 절대로 호기심 때문에 위법 행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남청현이었습니다. 응가 저희